2025년 1월 19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한 주 동안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을 쭉 준비해 봤는데, 어제 대략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1월의 마지막 주는 설 연휴입니다.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꽤 긴 휴장에 돌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일단 트럼프 취임에 집중할 거고요. 그리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긴 휴장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약간 이런 경계감, 긴장감 이런 걸로 뭐 매매가 좀 한산해진다든가 아니면은 매수하기보다는 매도하려고 하는 힘이 더 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돌아갈 수는 없지만 돌아볼 수는 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봐야 된다. 1월 17일 금요일 지난주 코스피는요. 3포인트 하락해서 2,52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 2,440에서 2,570포인트. 뭐 지금 상태에서 대략 2,600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2,500포인트 안착했고 2,520포인트 정도 와 있으니까 한 2,500포인트 후반까지는 좀 가능해 보일 것 같고, 만약 변동성을 보여서 하락한다고 해도 2,400은 안 깰 것 같아. 굉장히 좀 안정적이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년 한 9월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드렸죠. 주식을 2,900, 3,000, 3,000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코스피가 2,400, 2,500 이 모습이 마치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망할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코스피가 있을 수가 있어? 하고 세상 우울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어쩌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현주소가 이 코스피 밴드고, 나름대로 이 2,400에서 2,500포인트 조금 더 여유 있게 봤을 때 2,300포인트 후반에서 한 2,600포인트 미만 정도 선에서의 이 코스피 밴드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매력적인 지수대입니다.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해서 시장을 쫙 끌어올리는 힘이 없을 뿐이지 나름대로요. 굉장히 아기자기합니다. 제가 왜 작년 가을에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스피 밴드가 요 구간이다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구간에 오래 머물러 계시면 나름대로 좀 편안함을 느끼십니다. 자, 상승 요인으로는요. 업종별 낮은 가격 매력,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투자 지속, 요 두 가지를 상승 요인으로 뽑았고, 하락 요인은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자, 증권사 의견들을 좀 보면은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올해는 1월 효과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새해 들어 코스피가 5% 이상 상승을 해서 1월 효과가 톡톡히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뭐 2,800, 2,900, 3,000 이상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2,400, 500이 한없이 좀 힘들어 보이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뭐 1월 달 5% 정도 올랐다. 다른 국가들보다 상승폭이 굉장히 컸다. 이거를 글쎄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1월 효과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다올 투자증권은요. 2월까지는 추세적 자금 유입보다는 변동성이 큰 국면이 전개될 예상이다. 왜냐하면 다올 투자증권이 아마 미쓰리와 생각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설 연휴 휴장 27일부터 30일까지 긴 휴장이
예정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 유입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1월은 그냥 이렇게 지나갈 것 같아. 그럼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아유 설 연휴 휴장인데 뭘 이렇게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 아니면 경제도 안 좋은데 그래도 설 연휴 때 뭐 조카들 용돈이라도 주고 부모님 뭐 용돈이라도 드리려면 어쩔 수 없다. 손절하자. 이렇게 주식을 팔아서 쓰자. 뭐 이렇게 약간 매도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자, 상상인 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순매수가 금주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리고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취임 이후의 어떤 불확실성이 이미 주식시장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다가오는 한 주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던가 안도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순매수가 금주에도 지속될 것이다. 지난주에는 대신증권이 그런 얘기를 했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돼서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 그게 제가 개소리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슈 체크하면서 왜 개소리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글쎄요. 저는 이게 뭐 그렇게 큰 이벤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1월 마지막 설 연휴를 앞둔 어떤 불안함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좀 설 연휴가 너무 기니까 이거 주식을 그냥 가지고 가야 되나? 막 이런 심리가 좀 큰 상태에서 일본이 금융정책위원회를 개최하는데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연속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금리를 인상한다면 또 갑자기 또 엔캐리 트레이드가 어쩌니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외국인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대신증권이 외국인들이 꾸준히 5일 동안 매수를 해줘서 수급 개선이 뭐 되고 있다 이런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아니다. 미쓰리도 계속 외국인들의 매매를 지켜보고 있는데 고작 5일 정도 매수했다고 외국인들이 아이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바닥입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이 매수하는 꼬라지를 보면 아직까지는 좀 저는 좀 아직까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외인들은 언제든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단타라는 거를 칠 수 있고 게다가 여러분 1월 두 번째 주는 뭐였다고요? 대한민국 옵션 만기일이 있었던 날입니다. 만약에요. 1월 17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면 전문가들은 아마 미국의 뭐 옵션 만기일 때문에 그 영향으로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가 상승하자 뉴욕 증시 믿어본다 트럼프 이런 타이틀을 달고 물가 안정의 매수 심리가 회복됐다는 둥 트럼프 2기가 친환경적인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둥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슬쩍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죠. 자, 지난주 13일부터 17일 외국인들은 그 전주에 보여줬던 매수세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1월 12일 일요일 방송에서 제가 대신증권이 지난 5일 동안 그러니까 1월 6일부터 1월 10일 동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수급이 개선되고 그 수급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아닐 거라고 했죠. 다시 환율이 움직일 수 있고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다. 미쓰리가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19주 연속 매도를 계속 하다가 1월 6일부터 1월 10일까지 깍꿍 하고 주식을 샀는데 지난주 1월 13일부터 1월 17일까지는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저는 무엇을 보느냐?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리고 최근 방송에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재료가 하나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재료가 호재는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요. 아니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사람은 그렇습니다. 야, 내가 충격적인 얘기 해줄게. 내가 되게 너 기분 나쁜 얘기 해줄게. 이러면 듣기 싫잖아요. 하물며 주식시장에서는 언제나 호재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조만간 좀 악재가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수많은 다른 얘기를 해도 다른 얘기가 안 들려.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 미쓰리 그 악재가 뭐야 이렇게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뭐 어마어마한 대형 악재는 아닌데 제가 종목을 쭉 돌려보면 이상하다. 세력들이 몸살이네.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하나 좀 시장을 이렇게 쭉 올라가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을 약간 이렇게 바지가랭이를 잡고 딱 늘어질 수 있는 그런 재료가 하나 나올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미쓰리 생각이 맞겠구나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래 그래서 그 재료가 뭔데라고 물어보시면 모른다고요.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뭐 때문에 주식이 오르고 뭐뭐 때문에 주식이 내린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얘네가 분명히 방향성을 좀 위로 잡을 것 같아. 그럼 어떤 재료를 할까라는 걸 찾아가는 사람이고 주식시장이 만약에 좀 아래쪽으로 갈 것 같아 그러면 도대체 이것들이 무슨 핑계를 댈까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1월 17일 기준 한 달 사이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신용거래 융자가 1조 1317억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코스피가 새해 들어 5% 상승했고 다른 국가보다 유독 강세를 보여서 투자자들이 아이고 대한민국 주식시장 장밋빛 전망, 잔밋빛 전망이라기보다는 저가 매력이 있으니까 사야겠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빚을 얻어서 샀다. 이런 건데요. 이건 잘못된 해석이죠.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신용융자를 얻어서 주식을 끌어올린 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이렇게 신용융자가 많다라는 거는 주식시장에 부담이 되는 요인입니다. 제가 잠시 전에 주식의 원리를 말씀드렸죠. 주식은 뭐뭐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식은 방향이 위쪽 혹은 아래쪽으로 정해놨어요. 단지 어떤 재료를 쓰지 그 선택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해드리면 주식이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는 걸까요? 주식이 하락하는 이유가 악재가 있어서 하락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주식은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고요. 파는 사람이 많으면 빠집니다. 한 달 동안 코스피가 다른 나라보다 유독 강세였다. 대한민국 코스피가 유독 강세여서 개인들이 빚을 내서 주식을 산 게 아니라 개인들이 주식을 빚을 내서 사다 보니까 사는 사람이 많아져서 5%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5% 올랐는데 그건 대략 다 빚 얻어서 투자한 거다라는 거죠.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는 뭐가 있을까? 당장 현지 시간 1월 20일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됩니다.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 킹 데이 휴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1월 20일 날 개최되는데 취임식 당일 100개 행정명령이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 100개 행정명령에 따라 짧게는 일주일 정도 혹은 조금 길게는 한 가까운 미래, 한 달 정도 이 100개 행정명령에 따라서 시장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거라는 거죠. 자, 일단 트럼프 기대해 본다라는 게 지금 뉴욕 증시의 분위기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모든 수입품의 10에서 20 그리고 멕시코와 캐나다는
뭘 도대체 밉보였는지 25% 관세 부과하겠다고 벼르고 있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상승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믿어보자 트럼프 하니까 트럼프가 취임한 다음에 주식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미리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11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싹 트고 2024년 1월 달 애플의 매도 보고서와 함께 AI 성장 기대감이 같이 맞물려서 2024년 상반기 주식시장을 이끌었고 하반기는 바로 대선 국면으로 돌입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어떤 그 취임 기대감 같은 것들은 이미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인물도 아니고 트럼프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 돈다방 미스테리를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방송 중에 이렇게 투덜거린 날이 있습니다. 야씨, 내가 주식 방송하는데 맨날 트럼프 대통령이 어쩌고 그랬다. 그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맨 처음에 1기 집권을 할 때도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시작해서 매일 뭐 중국의 보복 관세가 어쩌고 뭐 이러면서 그거 체크하느라고 매일매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관세 전쟁의 시작으로 뭐 주식시장이 막 좋았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면 올라갈 것이다. 왜? 역사적으로 그랬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미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출범하는 정부 효율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규제 완화 전망이 예상되는데 이 정부 효율부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공동 지휘를 하죠. 그러면 일단 아마 월가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 기업가인, CEO인, 얘도 지금 약간 그 또라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 기업 친화적인 그런 정책이 반영이 돼서 어쩌면 그래서 믿어본다 트럼프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들지만 매번 말씀드립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지 못한다. 자, 또한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이슈가 될 만한 거는 바로 어닝 시즌입니다. 제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닝 시즌으로 넘어가는데 어닝 시즌의 포문을 여는 금융주는 웬간해서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는요. 넷플릭스, 시게이트, 유나이티드 항공, 3M을 시작으로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4분기 어닝 시즌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일정을 좀 체크를 해야 될 텐데 1월 20일 월요일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작, 취임식이고요. 마틴 루터 킹 데이로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 화요일, 수요일은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없고요. 대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화려하게 진행이 됩니다. 1월 23일 목요일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시작되고 목요일이니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1월 24일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확정치 S&P 글로벌 PMI 지표 예비치가 발표가 되는데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특별한 경제 지표 없잖아요. 그죠? 월요일은 휴장이고 월화수 중요한 경제 지표 없고 목요일 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그닥 지금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슈가 주가 될 것이고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의 취임 이후에 주식시장이 관세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정신없이 굴면 야야 정신 차려. 지금 미국은 어닝 시즌이야. 어닝 시즌에 집중하면 돼. 이렇게 어닝 시즌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돌릴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1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1월 설 연휴 동안 긴 연휴 동안
어떻게 하지? 하는 관점으로 자, 일단 트럼프 취임하고 뉴욕 증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자. 그리고 주 후반으로 가면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는지 보자. 1월 28일 FOMC 회의가 개최되는데 뭐 어차피 금리 동결이니까 뭐 크게 의미는 없고 대신 긴 연휴 동안 혹시 불안한 요소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경계감으로 설 연휴 직전 뭐 목요일 혹은 금요일 주식 시장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는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시장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뭐 지금 당장 2,600이 가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거래 융자를 1조 1,317억 원이나 증가시키면서 코스피를 5% 올린 겁니다. 여러분이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싸서 다른 나라는 그렇게 올라가지 못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5%까지 올라서 그래서 개인들이 와 대한민국 주식시장 싸다 그래서 신용을 얻어서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신용을 얻어서 5%를 올린 겁니다. 저는 꽤 많은 경제 지표를 체크합니다만 인간 지표만큼 정확한 지표는 없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 일단 저도 트럼프의 행정명령 100개부터 시작해서 트럼프의 취임사 그 뒤에 뉴욕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집중할 겁니다. 물론 월요일날 뉴욕 증시는 열리지 않지만요. 자, 주 초반은 트럼프 입에 집중, 주 후반에는 일본도 좀 봐야 되고 설 연휴 앞두고 뭔가 한 달을 1월 달을 벌써 마무리하는 구간으로 이렇게 돌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좀 차분한 마음으로 뉴욕 증시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지켜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제가 세력들이 이렇게 열심히 시장을 째리고 있다라고 표현해 드린 이유는 세력들은요. 결코 유동성 장세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나 언제 튀어야 되지? 근데 얘네들도 불확실하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뭔가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앞으로 다가올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 좀 꼼꼼히는 아니지만 대충 큰 그림을 그려봤는데 좀 침착하게 대응하시고요. 올라도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저는 월요일은 원래 방송이 없고 화요일은 월요일 뉴욕 증시를 해야 되는데 월요일 뉴욕 증시가 마틴 루터 킹 데이니까 화요일 방송도 아마 못 올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쓰리 나 이게 궁금해 뭐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신다든가 아니면 혹시 어떤 주식시장의 큰 변화라든가 어떤 변동성 이런 메시지는 꼭 전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또 방송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하지 않는 동안에 미쓰리는 매매에 집중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일 잘 보내시고요. 다가오는 한 주 침착하고 냉정하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